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엔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3시 1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3일절에 엔캠 영상을 좀 찍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엔캠이 좀 금요일에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좀 밀리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 마감을 해서 분명히 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분명히 어제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지속적으로 엔캠 영상을 하루에 한 번은 웬만하면은 찍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킨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MSCI 관련된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MSCI 이제 2월은 끝났고요. 그죠? 이제 3월, 5월에 MSCI 관련된 이슈가 좀 주목을 받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반영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언제쯤 될 거냐면은 4월 빠르면 4월 이때쯤부터 MSCI 관련된 이슈가 반영이 돼서 MSCI 관련된 수급이 좀 들어올 겁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 기준이 4조를 좀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MSCI 편입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 엔캠은요, 사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세력주에 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세력주. 선생님 무슨 세력주입니까? 지금 북미 공장을 지으면서 북미 쪽 그리고 유럽 쪽에서 전해액 관련돼서 선두 주자로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절대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서로 의견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세력주로 보고 대응을 할 거고요. 회사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서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물론 회사를 좋게 보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이 IRA 법안만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현재 1위에서 글로벌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 쪽 이쪽에서는 누가 1등이요? 엔캠이 지금 1위입니다. 1위가 엔캠이에요. 근데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1위부터 3위를 먹고 있는 거고요. 그럼 IRA 법안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 2025년도부터 어떠한 이슈가 생길까요? 중국이 어떻게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중국 시장이 이 전기차 분야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두 주자로 달려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위부터 3위 전액 기업이 중국 기업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 중국 시장에서 전액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율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좀 저조한 모습이에요. 이번에 미국 시장이 미국에서 뭐 폭풍도 불고요. 눈폭풍. 그리고 눈이 많이 오면서 전기차가 무용지물이 됐죠. 그래서 판매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 전기차 판매율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단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조금 주춤한다라는 점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건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엔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엔캠은 이미 이 북미 쪽에 공장을 증설을 해놨고 여기서 이제 협력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포드나 자 협력 관거인 GM과 뭐 포드 이런 애들이 있겠죠. 얘네들도 어쨌건 배터리를 만들어서 자동차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GM하고 포드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일단 판매 목표치를 좀 낮춰놓은 상태예요.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는 지속적으로 전기차 관련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2025년도부터는 엔캠이 중국 기업들의 1위부터 3위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을 뺏어올 거고 엔캠이 빠른 공장 증설로 어떻게 한다? 점유율을 끌어와서 3위까지 2024년에 도약할 계획이다. 2025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2위 자리까지 노려보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엔캠이 어떻다? 추후에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다. 2025년도부터 이러한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2024년도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 제 의견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2022년과 2023년도에 돈을 빌려준 애들이 있습니다. 거의 한 1,300억 정도 그리고 900억 요거 같은 경우는 전환 우선주 제3자 배정 전환 우선주고요. 얘 같은 경우는 BW 신주인수 부사채 그리고 요것도 있죠. 전환사채 12, 2천억 이렇게 좀 빌려준 애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빌려준 이유가 하나예요. IRA 법안 실행되면은 당연히 엔캠이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겠죠. 그럼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주식으로 전환해서 나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변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 어떤 변수냐면은 일단 미국 대선이 2024년도 11월 대선이 있죠.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 IRA 법안이 폐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축소가. 그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IRA 법안 축소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 엔캠의 구조적으로 2025년도부터 계획하려고 했던 이러한 일들의 약간의 차질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되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불확실성.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죠? 회사의 성장성도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죠. 그죠? 그러면 2022년도부터 2000년 돈을 빌려준 애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2025년도에 이미 엔캠은 해외 증설 자금으로 많은 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과 매출이 안 나왔을 경우 돈을 갚을 여력이 안 되겠죠.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한들 누가 매수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이 엔캠의 주가를 올리기가 가장 좋은 시기다 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주가를 좀 올려놓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엔캠이 지금 갑자기 2024년도에 그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2023년도에 이미 IRA 법안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엔캠이 최대 수혜주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올라갔죠. 근데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세력들이 2024년도부터 주가를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물론 좋게 보시는 분들 좋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너무 서론이 길었고요. 바로 MSCI 관련된 이슈 제가 갖고 온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사진을 좀 보게 되면요.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자, 여기 뭐예요? MSCI 코리아 인덱스 리뷰. 그죠? 24년도 2분기 편출입 종목 후보군입니다. 자, 편입 종목 후보군이 쫙 있죠? 쫙 있는데 이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뭐예요? 초록 색깔 위에가 뭐죠? 자, 기준을 충족하는 음영이다. 그죠? 그러면은 편입 후보 종목이 쫙 이렇게 있죠. 쫙 있는데 누가 있죠? 누가? 먼저 초록 색깔 다 보이는 게 어디요? 엔캠이죠. 엔캠. 엔캠. 엔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가총액 확인됐고, 그죠? 그 다음에 유동시가총액도 확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편입 조건을 충족해 놓은 상태다. 5월에, 그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돼 있고요. 근데 살짝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동시가총액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엔캠은 거의 편입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라는 거. 그죠? 엔캠밖에 없어요. 지금 구간에서. 자, 2월 19일 기준이긴 한데요. 그래도 엔캠 밖에 현재 편입될 후보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엔캠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좀 되겠죠. 우리가 MSCI 편입이 왜 중요하냐라고 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많은데 제가 좀 확실하게 MSCI가 왜 중요한지 지금 구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MSCI라는 게 뭐냐면은, 자, MSCI 이게 뭡니까? 모건 스탠리 뭐죠?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 자, 네이버 사전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은 뭐예요? 미국의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사가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로 글로벌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지표이자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편입된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이 펀드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종목을 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펀드 매니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난 저 종목 절대 안 사.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펀드를 가지고 있어. 펀드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은 MSCI가 어느 종목을 지정하면은 그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사야 돼요. 이게 뭐라 그래요?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패시브 자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너무 싫어하는 펀드 매니저인데 MSCI 추종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A라는 종목을 어떻게 했어요? 편입을 시켰어, MSCI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 싫어도 사야 돼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패시브 자금이다. 사기 싫어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금. 이게 패시브 자금인데 MSCI 지수에 편입되면은 세계적인 글로벌 펀드들이 MSCI에 편입된 종목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엔캠의 주가가 너무 올라서 3배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수를 추종한 애들은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바로 패시브 자금. 그래서 MSCI 지수로 뭐 할 수 있어요? 설거지 할 수도 있어요. 설거지. 진짜 큰 세력들은 MSCI 지수에 편입을 시켜서 어떻게 한다? 외국 펀드가 살 거 아니에요. 살 거 아니야. 그 종목을. 그죠? 그럼 그 종목에 뭐 하는 거예요? 개인들한테는 희망을 주면서 못 팔게 하고 세력들이 그 종목에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펀드들의 자금, 외국계 펀드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어떻게 물량을 넘기고 나가는 거죠. 세력들이. 물론 전량을 던질 수는 없겠지만 일부 물량을 던질 수 있겠죠. 밑에 읽어보면은 자, 미국계 펀드의 95% 정도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펀드 운용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수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지수,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 지수 등 국가와 산업 및 펀드 스타일 등 다른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은 100여 개나 제시하고 있다. 자, 요것만 좀 보시면 돼요. MSCI 지수를 따르는 전 세계 펀드 규모만 약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포항제철, SK텔레콤과 같은 대량 우량 종목들이 주로 MSCI에 포함된 한국 종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좀 나와 있죠.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있잖아요. 요 사진을 보면은 시가총액도 중요하긴 한데 뭐가 더 중요해요? 유동 시가총액이 중요합니다. 유동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시가총액 10조예요. 시가총액 10조인데 대주주 지분율이 예를 들어서 90%야. 그럼 유동되는 건 못 줘요? 1조밖에 안 된다. 10%밖에 안 돼요. 그럼 MSCI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어. MSCI 편입이 돼서. 그럼 얘네들이 한 3천억 정도 돈이 들어온다라고 해봐요. 그럼 이거 몇 프로나 올라가는 거예요? 30%나 올라가는 거예요. 1조인데 유통되는 게 1조인데 3천억이 들어와봐요. 그냥 단순 계산 30%가 올라가잖아. 그럼 시가총액 10조짜리가 얼마 되는 거예요? 13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유동 시가총액도 굉장히 중요하다. 유동 비율도 중요하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이쪽에 시가총액 방식이 아닌 유동 주식 방식이다. 시가총액 방식은 정부 보유 지분이나 계열사 간 상호 보유 지분 등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주식까지 합산해 실제 공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요게 대주 지분율이 많은 시가총액들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MSCI에 편입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세력들이 5월 달에까지는 주가를 조금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좀 있다라고 좀 그 판단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있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세력주라고 했던 이슈 있잖아요. 얘네들이 5월, 6월, 7월 그죠? 자, 이때 5월, 6월, 7월에 전환사채 물량이 좀 나옵니다. 이 전환사채 물량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어올린 다음에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5월까지는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조금 치는 모습을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정말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길어지면 안 되고 지금 구간에서 한 요 정도 박스권만 치고 바로 올라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구간 한 3월 일단은 3월 초중순 초중순까지는 조금 박스권을 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순 이후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달릴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MSCI 지수 관련돼서 이러한 내용들도 있어요. 자, 요걸 잠깐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심사일 이전 5에서 20거래일간 비교기업 주가 수익률이 평균값 대비
초과 주가 수익률이 100%를 넘거나 25에서 40거래일간 200%, 45에서 60거래일간 400%를 제가 좀 이상하게 썼네요. 400%를 넘어서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러니까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MSCI 편입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은 6월 편입이기 때문에 5월 한 19일에서 5월 31일 이때를 5월 30일 정도 이때를 랜덤으로 이때 어느 날짜를 랜덤 기준으로 좀 가격을 정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보게 되면은 자 4월 25일이면은 자 한 달이죠. 그죠? 5에서 20거래일 그리고 3월 25일이면은 요쪽에 좀 포함된단 말이에요. 요쪽에 그죠? 지금 구간이면 요쪽에 포함되는데 400% 지금 구간에서 400%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죠? 10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면은 MSCI에 포함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5거래일에서 20거래일, 25에서 40거래일 쉽게 얘기해서 한 5월 한 19일에 심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며칠이요? 3월 4일이라 했을 때 4월 4일, 5월 4일 이때까지 거의 40거래일이죠. 40거래일 이때까지 그리고 5월 19일까지 하면 45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지금 구간부터 400% 100만 원을 넘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5에서 40거래일은 거의 뭐 4월쯤 되겠죠. 4월 이때부터 2배를 넘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월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40만 원 칩시다. 40만 원 쳤을 때 얼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8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 요런 기준인데 요거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아는 부분이니까 요건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간단하게 MSCI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봤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44에서 50만 원 구간을 잡아 드리고 있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44만 원에서 50만 원 근처 결과적으로 44만 원이 못 갈 것 같다. 50만 원을 돌파할 것 같다. 이랬을 때 제가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뭐 한다 그랬죠? 이때 주가 올라가서 확실하게 매도 타점 나오면은 매도 사인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단기적인 흐름들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엔캠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이러한 부분들 영상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엔캠 관련돼서 뭐 추가 매수 타점이나 추가 매수 타점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단기 목표가 이러한 부분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위에 번호 있거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좀 남겨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엔캠 관련된 저희가 후속주까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후속주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은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캠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튬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 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엔캠처럼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 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하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엔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혜주고요. 자, 엔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요 종목은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엔캠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엔캠 후속주 위에 번호로 엔캠 후속주라고 문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죠.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매집주 드리고 있는데 이 스윙주에 엔캠이 들어가서 70%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윙 매집주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자 바로 이건데요. 제가 2023년도 6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스윙주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제가 선별해서 제 채널에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예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고 이거 어차피 지금 구독자분들이 한 7,000명에서 8,000명 이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7,000명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익률은 거짓 없이 제가 영상을 전부 다 올렸던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뽑아놓은 거고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매드팩토나 SK 네트웍스 그죠?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벌써 60% 수익률 2분의 1 분할로 매도했고요. 2분의 1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SK 네트웍스 같은 경우도 34% 수익 중 최근이요.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강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 1차, 2차, 3차 그죠? 4차 종목 이렇게 ABL, 한미, 레고캠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MDS 테크 요런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6차 매집주로 드리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수익 종목도 밑에 5종목 정도 있어요. 5종목 정도 더 있는데 요 스윙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공개한 거니까 지금 보시는 거 말고도 밑에 5종목 정도 더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서 어차피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 밑에 있는 스윙주들은 제가 스윙주로 해서 좀 올라왔을 때 영상을 좀 찍어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 있는 이 스윙주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위에 번호로 그냥 스윙이라고 010-9201-6329 그냥 스윙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차트를 잘 보고 종목을 잘 보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히든주를 2024년도 끝낼 그냥 요거 한 방에 끝낼 히든주 하나 드릴 건데 요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제가 PPT 파일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종목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때요? 언제 많이 올랐죠? 언제? 자, 2015년, 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은 5,000원에서 6만원까지 얼마예요? 12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대시세가 나온 종목 있죠?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예요. 그죠? 2015년도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고 2017년부터 주가가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제요? 2024년이에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 뭐냐면은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추후에 폭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언제 들어왔죠?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3년, 4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 급등했다. 3, 4년 후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어떻게 이런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하는 거예요?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앞에 구간 봐봐요. 앞에 구간 매물대 있는 지점, 매물 소화 진행해줬죠. 매물 소화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2024년도에 뭐가 들어가요? FDA 3상 들어갑니다. 3상 진행 예정이에요. 자, 우리 2상 때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어떻게 됐죠? 2상 때의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그럼 이 종목 이번에 3상 예정인데 2상의 효능은 5년과 6년이 지나서 이제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3상을 시작할 텐데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죠. 자, 우리가 바이오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의 성공 여부 필요 없고요. 3상 시작만 하면은 완료되는 데까지 3, 4년 걸려요. 뭐예요? 기대감으로 선 반영돼서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억해 보세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이 종목 임상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실패했다. 몇 배 갔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10배 갔습니다. 10배 갔어요. 그죠? 그죠? 헬릭스미스 임상 성공했어요. 얘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10,000원부터 170,000원까지 17배 갔다. 뭐요?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기대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기대감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가능성 높다?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종목 PPT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제 PPT 파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어떻게 해놨죠? 자, FDA 이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3월에 3상이 시작되고, 자, 이상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이 5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요? 2024년도 임상 3상 시작 예정이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는 이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 여러분께 추천드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2023년도 10월에 정확히 바이오 종목 2023년도 10월에 4종목 추천드렸어요. 4종목 뭐 드렸죠? 레고캠, HLB, ABL, 그죠? 한미약품,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매드팩토. 얼마 올랐어요? 다 폭등했습니다.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2024년도 3월까지만 공유를 드릴 거예요. 왜? 이때부터는 FDA 쪽에서 임상 3상 아마 승인이 나올 거, 승인 나오면 뭐가 돼요? 진행이 되겠죠. 진행, 그죠? 이때부터 뭐다? 기대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스윙 종목, 히든 종목 둘 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윙, 히든 이렇게 4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래요. 요거는 제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종목이고 2024년도 1월부터 한 달 동안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몇 번?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그리고 스윙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